뉴욕 증시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코로나19의 증시가 세계적 폭락세로 대응에 개장하면서 개장한 지 5분 만에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크가 4월 만에 또 발동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네요. 역시나 주간 영상은 헬이네요, 헬.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막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죠. 다음 한 주 동안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 후강으로 움직일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그 주의 시작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그 안 좋은 것들이 어떻게 머리를 돌릴 것이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매크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 방향을 봐야겠죠. 그래서 경거망동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발표고 지금 캐캐묵은 미중 무역 분쟁의 방향은 참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요. 댓글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에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 정도는 알고요. 회사에는 거의 절 몰라요. 주식 얘기하면 전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오랜만에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볼 때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항상 그 검색 상위권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유튜브 방송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언제부터 주식이 이렇게 단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프로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들이 좀 데일리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은 고정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식 넣어놓고 배당만 받아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없고 그냥 단기적으로 하루살이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단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보면 조금만 떨어져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든 바닥에서 사서 상승 고점에서 팔고 다시 하락하는 채널 바닥에서 사서 이거 신도 못합니다. 진짜 포기하세요, 여러분. 이 대도 안 한 방송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허황된 망상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단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주력적으로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저는 단기 투자를 그냥 지속적으로 용돈벌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맥시멈으로 들어가도 규모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전 단기 투자 최대치로 들어가면 7천에서 1억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번씩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다시 바닥에서 사서 이런 거를 좀 드러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못합니다. 진짜. 정말 진짜 이거는 못한다고 일단 가정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도 이런 건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이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움직였잖아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겠죠. 움직이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5개월 만에 움직인 걸 보면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잠깐 5개월 동안 자기가 실신해서 5개월이 지났으면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분명 섹터별로 차이는 있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이까지 반등 못한 섹터들도 많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섹터들이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 코로나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 유튜브에는 없지만 거기 보시면 어떤 섹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섹터 말고는 지금 거의 반등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이때 실컷 잘 버티다가 이 구간이 정말 공포 구간이거든요. 저도 그때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들어갔는데 또 서킷 브레이커 발생하고 이럴 때 와 진짜 좀 쫄리더라고요.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때 워낙 노이즈 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투매 구간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댓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때 매도하고 이때쯤 산 거예요. 지금 완전 가시방석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현자 여러분들이야 저랑 계속 같이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같이 무서워했죠. 같이 무서워했는데 결국에는 이 판단이 맞았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세상 천지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까지 못 갑니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반등했는 거 나 못 잡았네. 약 올라 죽겠네. 아이고 배 아파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일로 오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한번 반등해요. 더블딥은 발생하겠죠. 그때 다시 여기서 뭐 비중 확대를 노려보면 되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지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뭐 이름 다 지웠습니다. 뭐 주식 1000 바닥 1000이다. 2000에 보면 경제위기 부자되기 뭐 이러고요. 1000까지 간다고 막 난리였죠. 뭐 2020 대규모 부도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헛소리 해놓고 안 지웠습니다. 정말 하긴 뭐 시청자들이 알겠죠. 지우면. 다 1100 공식적으로 나왔네요. 아비규환. 1100 경고 아직 한 발 남았다. 뭐 코스피 전망 1300. 초보자는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이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투매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경거망동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사면 올라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어떻고 지금은 상승력이 강할 수 있고 지금은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이런 팩트들을 알려드리고 거기서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봤을 때 경험상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고 여기서는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맞지. 어떤 종목 떡상한다. 뭐 이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적격, 뭐 급등 종목 뭐 선취매 뭐 약간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각자 도생하는 게 평생 투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르고 찍어주는 애들 저는 진짜 혐오합니다. 진짜 혐오합니다. 그런 사람들. 리딩방 진짜 극혐입니다. 저한테 광고 넣어달라고 계속 메일 오는데 저 안 넣습니다. 리딩방은 개쓰레기인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주식 방송들 진짜 종목 추천하는 영상은 진짜 속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저격하고 싶지 않은데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종목 찍는 방송은 보지 마세요. 진짜. 어차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모아가면서 해지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바닥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승 채널 상단 하단 트레이딩 못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쯤에서는 하락하고 이쯤에서는 상승하고를 알면 해지용으로 하는 거지. 정말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인버스를 투자하고 그렇게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글로벌 확진자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2차 확산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건 데이터입니다. 지금 1600만을 넘었습니다. 넘었고 지금 증가세가 한 170만 명 늘었죠. 그러니까 느는 숫자는 많아졌는데 추세는 가팔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도 12.33% 올랐고요. 사망자는 조금 더 올랐죠. 올랐는데 회복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 뉴스들만 보면 지금 확진자 2차 확산이 우려가 있다. 글로벌 확진자가 1600만이 넘었다. 이제 코로나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는데요.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펜을 굴리는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개인 주도의 장세예요.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지금 신용융자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약간 좀 뒷맛이 좀 구려요. 뒷맛이 구리긴 한데 일단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리고 이 삼성전자랑 TSMC에 대한 비교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특히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팬데믹으로 신흥국의 비중 축소 때문에 외국인이 나가는 거고요. TSMC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대장주 수익 실현이었다. 대장주 수익 실현도 아니고요. 패시브 머니가 빠지면 결국엔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얘들이 삼성전자가 싫어서 판 게 아니에요.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 불황을 대비해서 빠졌던 거고요. 디램 익스체인지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됐습니다. 자, 글로벌 팬데믹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보이죠. 이런 거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잘 봐야 돼요. TSMC의 반등 속도를 보세요. 지금 파란색입니다. TSMC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폭등했습니다. 얘들이 반화웨이 노선에 서서 이런 혜택을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한데 반해 TSMC는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전고점이 뭡니까? 지금 몇 배가 올랐죠. TSMC는 지금 현재 좋아요. 근데 대만 가권이랑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 대만이 노란색이고 한국이 회색입니다.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좋아해서 한국이 오르고 대만을 좋아해서 대만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고 보면 아 그렇구나 싶은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느리지만 반드시 상승할 겁니다. 진짜. 외국인이 삼성전자 한국이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인이 과매수 구간이고요. 얘들이 지쳐 떨어져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됩니다. 대만도 뭐 지정학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거기도 중국이랑 티격태격하죠. 더군다나 WHO로 얼마 전에 이슈가 발생할 뻔했죠. 왜냐하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대만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하지만 지금 한국과 대만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반면 TSMC는 전고점을 뚫어서 신고가 영역에 와 있습니다. TSMC가 뭐 삼성전자보다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삼성전자도 기회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고 TSMC 못지않게 선방하고 있어요.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승력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저런 문제가 있는 거고 느긋하게 지켜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글로벌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호텔신라 등 이제 굵직한 종목들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언택트 IT 주도주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 외에 미국 경제 지표에 주목하셔야 될 한 주예요, 이번에는. 그건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 실수혜주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주는 최대한 빠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굴을 빨리 해야 돼요. 예. 선점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좀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어떤 종목이 실수혜주일지 완벽하게 판단해야 되고, 지금은 혼돈의 시장입니다. 어떤 놈이 실수해준지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실수해줘요 라고 작전주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괜시리 따라 들어갔다가 진짜 쪽박 찹니다. 조심하세요. 한국전력이 바닥 타이밍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바닥 냄새가 진동하고요, 지금. 이걸 정확히 산정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주간 영상이 끝나면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정말 시간 잡아먹는 하마인 주간 영상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이밍 놓치면 의미 없는데 저 지금 팬데믹 이후 산업 변화에 대한 영상을 아직도 못 찍고 있고 머릿속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작성하기 시작하면 금방 작성할 겁니다. 예.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계속 가고 있고요. 민간 펀드의 세금 완화 등 지원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 내용을 봤을 때 민간 펀드, 이 그린 뉴딜에 참가하는 펀드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 것만큼 바로바로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쟤들의 이 펀드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펀드가 생기면 자금이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 그 다음에 MSCI 그 종목에 편입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게 아싸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면 결국에는 돈이 자동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린으로 러커를 그냥 1.4 할 수도 있지만 사이오닉 스톰으로 그냥 천지 스톰으로 다 찢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머니라는 건 사이오닉 스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증시 세제 개편 방안을 완화했습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고요. 거래세 감소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거 조삼모사죠. 조삼모사입니다, 진짜. 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노비오, 모더나 등 백신 개발에 낭보가 들리고 있고요. 치료제 개발 업체 반독점 규제를 완화한다고 미국에서 말했습니다. 미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계속 이제 대두가 될 거고 8월 초에는 타결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악재 포인트를 보면 뭐 코로나 2차 확산이 계속 눈앞에 있죠. 글로벌 1600만 원을 돌파했고요. 근데 치료제 백신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미중 관계가 아쿠아일로입니다. 지금 페트로비안 이거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페트로 달러입니다. 페트로가 뭐냐면 페트롤리엄 석유입니다. 석유가 오일이 아니고요. 페트롤리엄입니다. 근데 이 페트롤리엄을 달러로 결제하는 게 미국의 기축통화 강화 전략이었어요. 근본위지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게 페트롤리엄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떴잖아요. 영국에서 석유를 중국에 위안으로 결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위안 결제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 중국은 지금
코로나를 극복했고 현재 수치로는 극복했습니다. 석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서 위안으로 결제해줘라고 하면 파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안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파는 놈도 그렇고 사는 놈도 그렇고 저 기축통화인 달러, 페트로달러를 도전하는 건데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는 애매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중 무역 분쟁을 확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페트로 위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만약에 미국에서 반감이 생기면 아마 대선 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아작나더라도 중국을 때려서 저놈들을 박멸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인 전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영사관 폐쇄, 서로 쌍방이 막 영사관 폐쇄하고 있어요. 물리적 정치적 행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EU의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코로나 회복 기금을 손대는 건 아니고요. EU의 장기 예산안은 유럽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섹터에 예산이 잘 편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뭐 이탈렉시트당 창당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당 창당하는 거야. 뭐 그렇죠. 우리도 뭐 새벽당 뭐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각자의 그런 정치적인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는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누가 많이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누가 많이 색안경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이 차이입니다. 북한의 월북자 악성 비루스로 경보가 발령됐답니다. 한국의 책임으로 돌릴 확률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 월북한 사람이 지금 비루스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갑자기 이 남조선 막 이러면서 막 니놈들 때문에 이 가나 새끼들 비루스가 퍼졌다라고 하면 약간 할 말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의 이 악성 비루스가 확산이 되면 의외의 국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 악성 비루스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거의 뭐 생화학 공격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가서 확산이 돼버리면 북한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진짜 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폭삭 앉아 있는데 지하실 파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국면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기타 사항 보시면 미국 금리 결정 뭐 거의 동결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0.25%. FOMC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워드 가이던스, 얘들이 금리를 뭐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까지는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드 커브 얘들이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기채의 움직임을 보면 제로 금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이건 어차피 쟤들도 베팅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비자, 화이자, 암젠, AMD가 28일, 페이스북이 29일,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30일, 뭐 기타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보시면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호텔신라 등등등, 삼성 SDI 있죠. 전기, 현대제철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근데 30일에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대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지표를 보시면 7월 30일 목요일에 그 미국의 GDP가 발표되는데요. QOQ입니다. QOQ 이거는 2분기에 대한 그 GDP인데요. 급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급락이 아니고 이게 예측된 거긴 하지만 실제 이런 수치가 눈앞에 나타나면 옳구야 이렇게 됩니다. 예측된 수치입니다. 저거는 저희 갑자기 저렇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좀 애매하겠죠.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스티뮬러스 디베이트,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문우신 장관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 실업수당, 그 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하잖아요. 저게 이번 7월 말까지입니다. 이거를 연말까지 연장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페더럴, 그 FOMC 미팅이 있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여기 가이던스 나오죠. 가이던스랑 니어 지로, 그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거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테크 어닝 발표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 위주로 발표합니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이겠죠. US GDP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4%로 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로존의 GDP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독일이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내신입니다. 뉴딜 참여 민간 펀드에 세금 혜택을 준다. 한국형 에퀴닉스 만든다. 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펀드에 투자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서 블라블라입니다. 아무튼 다 차치하고요.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면 여당이죠. 여당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아마도 발의한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블라블라페이 후불 결제 30만 원까지 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란 얘기인데요. 이러면 언택트 결제 관련주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애들이 수익성이 극대화되겠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거의 수익이 2배 늘겠죠. 이 한도가 있으니까 거의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도가 풀렸기 때문에 더 결제하겠죠. 이게 막 미칠 듯한 폭등을 불러올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개인 주도의 장세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하나금융 한국판 뉴딜 10조 지원, 두산그룹과 MOU. 한국판 뉴딜의 지원액이 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시리즈의 갭상승이 예상되고요. 저는 갭상승 후에 음봉을 그릴 거라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결국 세금 더 내놓으란 것, 개미들이 뿔난 진짜 이유. 여기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주 전에 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리죠, 기사가. 내용이 참 좀 그래요. 설마 저분이 제 걸 보진 않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하는 얘기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부는 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면 2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연간 5천만 원 소득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2천만 원이었던 비과세 혜택을 5천만 원으로 늘려줘서 이득을 본 느낌이 듭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원래는 안 내도 됐던 세금을 내게 됐는데도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괘씸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없던 걸 만들어 놓고 살짝 풀어주고 알겠어 얘들아. 이런 얘기인데 고마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예 나라님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견 표출을 하시라는 겁니다. SCMP 미중 다음 달 1단계 무역합의 이행점검 회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8월 초쯤 되겠네요. 8월 초쯤에 1단계 무역합의 이행점검 회의를 할 건데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중국이 지금 합의한 만큼 사고 있지 않죠? 예, 한일 경제전쟁은 아직 잠잠합니다. 저는 이제 슬슬 반일 테마주를 조금씩 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쌍방울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유상증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니커가 생각나네요. 이 마니커 진짜 저 지금 쌍욕을 할 뻔했지만 저는 고품격 경제방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욕은 안 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 마니커 놈들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조금 짜증나네요. 예, 이거는 좀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주담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중국은 서로 영사관을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점거했다고 하죠, 이제. 쟤네 거를. 이거는 미국이 주장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 여기는 완전 그냥 산업 스파이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압수를 했어요, 영사관을. 영사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내에 중국 땅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저기 종로에.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땅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데모로 막았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 막 한총련 애들 막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거기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에 침범하는 겁니다. 그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봐야 될 건 원유 재고, FOMC 기자회견, 독일의 GDP, 미국의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는 이전보다 좀 줄어든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벤트는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이건 한 번씩 보시죠. 얼마 없으니까. 27일 월요일에는 바이오 디지털 뉴딜 정책 현장 방문한답니다. 전부 다 온통 한국판 뉴딜 얘기예요. 28일도 한국판 뉴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신규 지정 결과 발표. 이게 어떤 게 발표될지 궁금하네.
예, 세계 최초 부생 수소 발전소 준공식 개최. 수소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요. 그린 에너지 분야 그린 뉴딜 후속 조치 전문가 의견 수렴. 그 다음에 31일에 보면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고요. K-서비스, 그놈의 K-서비스 나왔다, 진짜. 아우,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수출 동력 창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조. 이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큐리티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시각처가 토종 AI 의사 닥터 앤서 간담회 개최한답니다. 이런 게 나오네요. 인공지능 의사인데요. 그러면 의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 의사면 얘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제 말을 알아들어야겠죠. 제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면 방금 무슨 소리가 났죠. 예. 코로나 아니겠지? 아무튼 예. 인공지능 의사는 제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음성 인식이 있겠죠. 그럼 제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해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NLU가 있겠죠. NLU라고 하면 자연어 인식입니다. 네, 자연어 인식입니다. 자연어 인식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종목 떠오르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으로 아마 의사랑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처리가 필요하겠죠. 영상 처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의료 데이터를 저장해야겠죠. 그러면 클라우드가 떠오르죠. 클라우드가 떠오르고,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 빅데이터가 모이죠. 그럼 빅데이터 분석이 또 이슈가 되겠죠. 요런 것들의 집대성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램 랜드의 월간 계약 가격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국제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뭐 치매 관련 주를 보면 젠백스, 신신제약, 네이처셀, 바이오젠 등등등이 있죠. 고려제약도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죠. 그런 거를 좀 기다리면서 선취하는 재미도 있는데,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떨어졌죠. 지금 이거 체크 안 했다. 예. 이거 코스닥 지금 52주 신고가죠. 예, 52주 신고가일 겁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다 음봉을 그렸는데 코스닥 지 혼자 올라갔어요. 이거는 거의 뭐 전 세계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상승 쇠경으로 가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만나는 게 여기죠. 상승 쇠경입니다. 이거 허투루 볼 패턴은 아닙니다. 상승 쇠경 이탈하면 진짜 급락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 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거망동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쯤에 실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코스피도 지금 약간 상승 세기형 뚫어올리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안 좋죠. 저는 약간 이번 주에는 밑꼬리를 좀 길게 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잡는 사냥을 하면 단기 트레이딩에서 좋은 성과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도 지금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세기형 가다가 지금 약간 이탈했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롱바디 음봉이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좋은 거는 시차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일 잘 보이죠. 시종융자가 지금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한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때 증시가 박살나는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아마 얌전한 외국인 기관이라면 횡보시키면서 시종융자를 좀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을 털려고 증시를 급락시킬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용을 더 써서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다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얘들은 효물만 날려버리고 얻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 이렇게 급락시킬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수긍하잖아요.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급락하는 게 당연하지. 팔자, 투매하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이슈도 없고 북한에 미사일 쏘는 얘기도 없고 그냥 평온한 나날이 한 6개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대체 누가 납득을 할까요, 그거를? 그럼 사람들이 뭐야?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정도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폭락할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둘이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여기까지 떨어진다? 아니에요. 예. 만약에 굵직한 뭐 은행이 파산을 한다거나 굵직한 업체가 도산을 한다거나 유가가 갑자기 뭐 치킨 게임을 시작해서 $10까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블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당연히 더블딥 오겠지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투자자의 예탁금이 2%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죠. 지금 CMA 잔고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신용융자는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상승했어요. 지금 약 14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좀 줄었죠. 대차 잔고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공매도 제한 1부터 대차 잔고는 역대 최저로 거의 줄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죠. 공매도 잔고도 지금 보시면 공매도 잔고 최저가 여기였는데요. 거의 최저까지 와 있죠. 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아마도 상승력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해제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남았어. 2달. 아마 좀 소급 연장하거나 뭐 그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군불 떼고 있죠. 자,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망할 원달러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는데 아마도 달러 인덱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가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일단 신기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안이 잠깐 올라갔는데요. 지금 다시 포치 상태가 됐습니다. 포치 상태가 됐는데 이건 미중 텐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올라간 거고 지금 현재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를 보시면 비트코인 관심 없으신 것 같아서 구리로 바꿨습니다. 구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21선을 보면 알겠죠. 지금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게 21선에 머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올라간다면요. 그리고 WTI 오일도 지금 현재 플랫 조정 중입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죠. 예, 그대로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21선에 머리를 돌리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드 컨트랙은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예. 이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전고점을 뚫은 걸 보고 금을 좀 사도 되겠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을 지금 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 금 ETF를 좀 살까 해요. 저 어차피 금 진짜 현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그거는 의미 없고요. 사실 뭐 누구나 집에 현물이 있겠죠. 그거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자, BDI 지수가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것도 좀 짜증나죠. 예, 저는 펜옵션을 들어갔는데 펜옵션이 제가 사자마자 아주 보기 좋게 지금 BDI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BDI 지수는 적정선 떨어졌다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디램 익스체인지는 지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저렇게 작년 말처럼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본원 통화량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예, M1 협의 통화량도 업데이트 안 됐지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협의 통화량도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예, 대차 대조표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금리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요. 단기채 금리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 레포 그리고 자산 매입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산 매입은 연준이 계속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양의 10%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 매입은 꾸준히 있을 거예요. 10년물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봅니다. 10년물과 2년물은 아직은 안정적, 3개월물도 안정적, 테드 스프레드 안정적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이 나쁘지 않았죠. 한 주 동안. 그냥 뭐 관망세였습니다. 관망세였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 주는 좀 평온했을 것 같고요. 다음 한 주는 전약 후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다가 본전밖에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케이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왜냐? 펀더멘털이 약해요. 사람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고 이번에 시장으로 들어온 신규 동학 개미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리스크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언론에 휘둘릴 겁니다. 우리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했던 2018년 10월에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때 다 용사잖아요. 이거 참전 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대충 예측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처음 맞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매에 휩쓸리겠죠. 아, 미중 무역 분쟁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하고 다 던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